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을 한 5단계 정도로 제가 나눠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5단계 중에서 우리가 특히 좀 유의해야 될 단계가 어디인지, 소위 말해 조금 위험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는 데 있어서 작년에 이제 12월 달 이때 이제 히트를 쳤던 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그 김낙수 부장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2025년에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2015년에 일본은 우치타테 마키코라는 사람이 쓴 끝난 사람이라는 소설이 히트를 쳤고요. 그래서 그게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목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속된 말로 쫑난 사람 이렇게 이제 일본 제목인데요. 번역으로는 이제 끝난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소재는 다르지만은 내용의 흐름은 아주 비슷한데요. 김낙수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진을 앞두고 성균관대를 나오고 승진을 앞두고 이제 임원에서 물을 먹고 승진을 못하고 그 다음 단계를 쭉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난 사람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도쿄대를 나오고 이제 일본에는 은행에 취직하면은 아주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임원으로 승진하려다가 못하고 계열사로 물러나게 되어서 그 계열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사람의 소설의 앞부분은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본에는 아마 그런가 봅니다. 마지막 퇴직할 때 기사가 딸린 차를 가지고 이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생애에 기사가 있는 차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뒤에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환송을 해주는데 스스로는 마치 장의차에 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다 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해 끝난 사람은 퇴직 후에 사춘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춘기를 겪듯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사춘기를 겪는다는 것인데요. 그 사춘기의 좌충우돌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게 끝난 사람, 소위 말해 이제 쫑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과정들이 꽤 있습니다. 김낙수 부장 이야기와 끝난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공통적인 한 5단계 정도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에서 대체 큰 실수를 저질렀는가 혹은 큰 실수를 범했는가 하는 것 이걸 이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 이제 큰 낙차가 생깁니다. 그게 1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소위 말해 이제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 다니다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직장에 있을 때와 나왔을 때와의 엄청난 갭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낙차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호가호의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 이런 뜻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전에 이제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것인데 호랑이가 이제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여우가 나는 신령한 존재다. 나를 따라와 봐라.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했더니 호랑이가 진짜 여우 뒤를 따라가니까 짐승들이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이제 놀래서 다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가 보아봐라. 내가 얼마나 신령한 존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 해서 호가호인데 기업에 있다 보면은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큰 기업에 있다 보면은 그 기업의 후광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가 아주 높았는데 이제 직장을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난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회사에서 내려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차가 아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주 현기증이 날이는 만큼은 이제 큰 낙차를 겪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런 낙차에 직면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낙차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이제 거부합니다. 그래서 김낙수 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도 꼭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는 대기업 부장이었다. 뭐 이런 것이죠. 자기가 그 낙차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니까요. 그 낙차를 이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김낙수 부장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제 자기 그때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가서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려고 그럴 때 중소기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월급
두 장입니다 하니까 김낙수 부장이 혹시 2천 이러니까 그러면서 뭐 200이죠. 월 200인데 이제 그걸 그렇게 아직 이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끝난 사람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사회는 나를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인정을 하기를 이제 좀 거부합니다. 그래서 김낙수 부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어떤 꿈을 꾸냐 하면은 자기가 영어부를 나오고 나서 영어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는 꿈을 꿀 정도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그 낙차가 크게 툭 떨어진 것을 인정하기를 이제 거부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가면은 그래서 인정을 거부하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를 이제 입증하려고 조금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과거의 자기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현재와의 갭이 있는데 현재와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과거의 위세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행동을 무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험한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김낙수 부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상가를 사러 가서 그 자리에서 덜컥 계약을 해버려요. 그것도 10억 5천만 원인가 그걸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버립니다. 아주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차입을 5억 정도 해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나 대기업에 다니던 부장이었던 사람이야. 이 정도 의사결정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의사결정은 과감하고 빨리 해야 돼.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상가를 사기 분양한 사람은 계속 부추기죠. 그걸 부추기면서 근데 그 천하에 영업에서 닳고 다른 이제 김낙수 부장도 넘어가게 됩니다. 소위 말해 자기의 존재를 좀 입증하려고 이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난 사람 일본 소설의 그 쫑난 사람의 주인공도 이제 여러 이제 회사에서 마련해준 중소기업을 조금 이렇게 알아보다가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다시 이제 재건을 꿈꾸는 중소기업의 등기 대표이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등기로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등기를 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부채와 자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거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평생에 이루지 못했던 꿈, 내가 뭔가 주인공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뭔가 회사를 이끌고 싶은 그 꿈을 드디어 실현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고민을 하긴 하는데 결국 이걸 덜컥 이제 수락하게 됩니다.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한 9억 대충 그 정도를 날리게 됩니다. 자기의 이제 은퇴 자금이었죠.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제 날려버리게 되고요. 김낙수 부장도 아시다시피 이제 월 1,000만 원을 꿈꾸면서 그리고 자기의 회사 직원들이 와서 막 자기를 우러러보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뭐 이런 꿈을 꾸면서 그걸 덜컥 계약을 했다가 이제 돈을 날리게 되는 것이죠. 둘 다 똑같습니다. 끝난 사람의 주인공도 자기의 존재를 좀 입증해 보려고 하는 좀 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던 김낙수 부장도 자기의 존재를 좀 입증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그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게 결국 큰 낙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무모한 행동이 아주 운이 좋으면 괜찮아요. 아주 운 좋게도 그게 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높은 확률로 보통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실패를 하게 되고 노후가 흔들리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끝난 사람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 끝난 사람의 주인공의 아내는 일찍부터 이제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미용실을 개업하게 됩니다. 개업하게 되는데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노후 자금을 크게 손실을 봤다는 것을 알고 이제 별거를 요청하고 이혼을 요청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김낙수 부장, 우리나라의 부부는 그래도 어리가 있는지 그래서 이 김낙수 부장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야, 그 참 아내가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감싸줄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하튼 김낙수 부장은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크게 잃게 돼서 노후가 흔들리게 되고
이게 이제 가정의 불화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진정한 자아 찾기가 시작됩니다. 끝난 사람, 일본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노후의 자금도 잃고 자기 아내와 이제 이혼이나 별거의 위기도 처하고 등등 하면서 이제 과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누구인가, 노후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어디로 떠나냐 하면은 자기의 옛날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떠나서 거기서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다. 나의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김낙수 부장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술을 잔뜩 마시고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속에 있는 자아와 이제 싸움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마지막에서 각각 이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을 이제 찾아가게 되거나 진정한 자아의 길을 찾거나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섯 가지 과정으로 하나의 소설 그리고 하나의 드라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마치 사춘기에 모두 다 사춘기에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닌데 그와 비슷한 흐름을 갖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역사라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지는 않지만은 운율을 같이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은퇴나 그 이후에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파동의 어떤 운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게 보면은 다섯 가지 과정. 첫 번째 큰 낙차를 겪게 되고 그 낙차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게 되고 거부하다 보니까 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좀 과다한 행동 혹은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무모한 행동이 높은 확률로 이제 실패를 이어지게 되고 그 실패로 이어지면서 이제 가정의 불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도대체 노후의 나의 진정한 자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젊을 때 사춘기를 겪었다면은 나이 들어서는 꼭 사춘기를 겪는 이런 이제 다섯 가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그러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계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큰 낙차, 그거는 우리가 겪는 현상입니다. 그 큰 낙차에 대해서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이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낙차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호랑이의 등급이다가 이제 여우의 등급으로 떨어졌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고차 시장 예를 재취업 시장에서 가끔 예를 드는데요. 중고차는 아주 좋은 중고차와 아주 나쁜 중고차는 각각의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나쁜 중고차는 싼 값을 받고 아주 좋은 중고차는 비싼 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중고차는 웬만큼 좋고 웬만큼 나빠도 비슷한 값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차가 뚝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비슷한 이런 이제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대표가 월급은 월 2장 이렇게 하니까 2천 뭐 이렇게 김낙수 부장이 약간 기대를 가지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아직도 이제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바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모하거나 좀 과잉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과잉의 행동이 나오게 될 때요. 리스크 관리가 이제 무지한 것입니다. 과잉의 행동이 사람마다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방어 기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 방어 기제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다른 측면에서 그런 행동이 나올 때는 그래도 큰 데미지가 없는데요. 투자나 자산 관리에서 그런 자칫 잘못해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좀 무지하면 안 되고요.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철저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억 5천만 원의 상가에서 월 1천만 원을 받으려면 10% 이상의 임대 수익률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들컥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가는 경기에 가장 민감한 곳입니다. 좋을 때는 확 떴다가 안 좋을 때 혹은 상권이 변한다든지 하면은 또 확 죽어버리는 변동성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 관리가 무지했던 것이죠. 일본 소설 끝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친구 회사에 등기 이사로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은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믿을 만한 친구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금융 사기의 상당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사 자리 명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갔다가 사기를 치고 사라지면은 등기이사인 자기가 또 나머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방어 기제로 약간 무모한 행동을 놓은 것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리스크 관리, 자산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내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아주 턱없이 높은 수익률이나 과다한 수익률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가장 이제 이 5단계 중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이렇게 좀 방어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어 기제가 나오는 것, 그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산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퇴직 후에 5단계를 마치 우리가 운율과 같이 비슷하게 겪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사춘기를 겪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겪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도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사춘기에 사고 많이 나죠. 사춘기에도 역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5단계로 쭉 보았을 때 그나마 이를 좀 피하거나 혹은 좀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려면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과다한 인정 욕구입니다. 내가 뭔가 계속 인정을 받으려는 그 욕구, 과거에 대한 과다한 집착,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버려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출발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자기를 낮춘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세탁하는데 3년 걸린다. 뭐 이런 퇴직 후 자기를 세탁하는데 3년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과다한 인정 욕구를 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요. 항상 적정한 수익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대박을 내보겠다. 이번 한 번으로 내 노후를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리겠다. 여러분들 인생 전반을 살아오면서도 운명을 바꾸기 어려운데요. 인생 후반에서 운명을 어떻게 한 큐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수익을 취하면서 그 다음에 분산해야 되고요. 한꺼번에 내가 뭔가 운명을 바꾸겠다고 그러시지 말고 분산해야 되고 가장 우량한 자산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가는 우량한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더라도 우량한 자산을 가져야 되고 주식을 갖더라도 우량한 주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량한 자산만 갖고 있으면 견디면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다한 수익보다는 적정한 수익을 취하는 것. 그게 정말 퇴직 후나 인생 오후에는 중용이 중요합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적정한 수익. 외국에서는 그걸 골디락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꼭 주의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심리적인 편향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편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줄기차게 이 오류를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 편향이 뭐냐면은 나는 예외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예외이다. 이런 것이 심리적 편향입니다.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나도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여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죠. 다른 사람은 다 저렇더라도 나는 예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과다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큰 데미지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인정 욕구에 대한 부분을 잘 컨트롤 하시고 적정한 수익을 취하는 길을 택하시고 우량한 자산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나는 예외라는 생각, 이 생각을 버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5단계에서 이 세 가지를 잘 유의하시면은 여러분들 이 5단계의 사춘기의 운율도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